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5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하고 아침에 커뮤니티에 드리는 투데이 탑픽스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당일 등락률 좀 볼까요? 어저께 미국 여파로 인해서 쭉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한 11시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그래도 많이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좀 편하게 좀 쉬시라고 많이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상태는 맞고요. 지금은 다른 거 없죠. 좀 금리 올리네 마네 그것 때문에 그렇고, 어제는 파월의 입에 집중했는데 파월 의장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재소처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한마디로 삐졌죠. 삐진 건데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에게 항상 저도 의문인 게, 파월 의장과 연준 또 각 지역별 총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 정도 말만 하면 됐지 얼마나 더 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항상 옳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율부터 체크할게요. 지금 환율이 제일 문제입니다. 환율은 지금 1126원까지, 오늘도 장중에는 1132원까지 치솟았다가 좀 꺼진 상태니까요. 지금 딱 보시면 1100, 좀 더 당겨볼게요. 1120원과 1150원 그 중간 정도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외인들은 현물 다 팔았고요. 선물 누적으로는, 이거 찌끔 산 것도 아니죠. 누적으로는 역시 아직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하방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콜옵션 조금 걷어들이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방. 풋옵션은 하방으로 더 키웠네요. 그리고 기관계에 보시면 역시나 금융투자가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은 변함없이 1,900억, 2천억 가까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하고 연기금은 그렇다고 치고, 외인이 제일 문제죠. 외인은 현선물 또 옵션 모두, 파생상품 모두 하방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자 투데이 탑픽스 볼까요? 투데이 탑픽스 중에서는 OCI 같은 경우는 오늘도 5일선 분량됐으면 크게 수익이 난 구간이죠. OCI 목표가 17만 5천원으로 잡았어요. 강동진 현대차 증권에서 발행을 했고요. 목표가 그래서 37%인데, OCI는 제가 항상 리뷰하지만 딴 거 없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OCI는 무조건 폴리실리콘 가격만 트래킹하면 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이에서도 올라간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게 뭐죠? 우리는 지금 ESG, 중국 쪽이 지금 신장, 여기 써 있습니다. 보면은 신장산 폴리실리콘 배제 움직임이 있죠. 왜 그러죠? ESG 경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ESG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는 environment, 환경이고요. S는 social, 사회적인 책임이고, G는 governance라고 그래가지고 지배구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배구조가 좋은 회사들의 제품들을 쓰자, 그런 풍토가 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서양 사람들이 먼저 착취를 했었죠. 그죠? 우리 동양이라든가 이런 데 식민주 착취해놓고 지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이런 걸 내세우는데, 이제 후발주자들은 빨리 못 올라오게, 이것도 그들이 짜놓은 판이니까 그거 따라야 되겠죠. 이것도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신장 쪽, 위구르 쪽, 또 이쪽은 항상 인권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또 이 폴리실리콘 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걸로 대두가 되면 여기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상대적으로 거기에 자유로운 ESG가 거기다 훨씬 나은 OCI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17만 5천원으로 잡았다, 이 소리고요. 이거는 가는데 거들어 줄 뿐이고, 무조건 폴리실리콘 가격을 봐야 됩니다. 요걸 트래킹 하셔야 돼요. 그래서 OCI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BGF 리테일이 지금 신규 출자가 작년에
뭐 1000개가 넘게 했어요. 그래서 전년말 대비해서 7.5% 정도. 네. 많이 깔아놨으니까 수익이 좀 많아지겠죠. 요즘 또 편의점 뭐 편스토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고 이런 것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대형마트 가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뭘 소비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BGF 리테일 좋아요. 그래서 요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공격적인 신규 출점으로 올해는 외형 성장, 일단 외형 성장이 돼야 되죠. 그리고 수익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답니다. 뭐 밑에는 뭐 요 정도 있어서 그래서 뭐 퍼 PBR이 각각 19.7배와 3.5배 정도로 포워드 퍼가 봤는데 그 정도는 뭐 괜찮겠다라고 싶은 건데 저도 역시도 동의합니다. 지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얘도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여요. 세 번째는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가 제일 그 의복 중에서 제일 안 떴습니다. 안 뜬 게 당연한 게 제일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뜬 종목 중에는 물론 안 뜬 이유는 실적이 다른 애들보다 안 좋았다. SJ그룹이라든가 요즘 좀 각광받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죠. 의복들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종목보다 뭐 FNF도 있고요. 그런 종목보다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고 21년 전 사업 부분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년 매출액이 3조 3천억 원 정도로 YOY 6.1%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로 19% YOY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골프 시장 호조로 매출 비중이 62%. 작년 3Q 기준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EQC네트라고 있습니다. EQC네트가 뭐냐면요. 골프 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타이틀 리스트 아시죠? 타이틀 리스트랑 또 풋조이라고 신발 회사 있죠? 그거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 휠라홀딩스의 자회사로 지금 잡혀 있어요.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골프는 공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소모품이니까 타이틀 리스트가 1등이죠. 넘버원이죠. 그리고 타이틀 리스트는 아이언보다는 또 드라이버가 유명하잖아요. 드라이버도 자주 바꾸죠. 공은 잊어버리니까 자주 바꾸셔야 되고 드라이버를 바꾸면 좀 몇 미터 더 나갈 줄 아시고 그죠? 사실 본인 실력이 중요한 건데 연장다 달고 계시죠. 골퍼들은. 그래서 이 타이틀 리스트는 소모품이 골프 사면은 뭐 2, 3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공은 계속 사야 되고 또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자주 바꾸시죠, 그죠?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풋조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론데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에서는 거의 풋조이만 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견인을 할 것인데 내년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 감소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백신 접종도 하고 그리고 낮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21년에는 전 사업 부분이 이익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다. 네,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래서 휠라홀딩스가 이제까지 못 뜬 종목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것 같으니까 한번 봐주십사 하고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푸드나무는 우리가 맛있다고 유명한 닭가슴살 회사입니다. 얘는 제가 상장할 때부터 제가 커버를 해갖고 잘 아는 회사예요. 저 역시도 많이 시켜 먹습니다, 요즘. 얘는 뭐 딴 건 없고요. 일단 보시면 21년 올해 영업이익이 125억 원으로 YOY 87%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요. 뭐 HMR도 있죠. 여기도 들어가 보면 얘가 랭킹닷컴이라고 원래 랭키닷컴이라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 랭킹을 매기는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랭크닷컴을 랭킹닷컴이라고 유사하게 좀 쌈마이틱한데 어쨌든 간에 그걸 운영을 해요. 자체 플랫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만 모든 거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남들은 모르죠. 이 회사가 하는 건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 닭가슴살 치니까 운동하려고 닭가슴살 치니까 랭킹닷컴이라는 게 나오고 랭킹닷컴에서 몇 개가 있어서 시켜보고 봤더니 그게 이 회사 거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 회사 거 말고 다른 회사 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 플랫폼이 되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요게 관건입니다. 윙이푸드하고 이제 조인벤처를 JV로 설립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 내 라인 가동이 이루어질 텐데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요거 좀 기대가 있고 또 우려도 있는 건데 중국 사업은 해서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옛날처럼 뭐 중국 사업이 무조건 막 잘 될 때 10년 전처럼 될 때가 아니라서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내에서도 HMR 가정 간편식이라고 그러죠. HMR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 간편식 수요 증가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요 유통망 윙이푸드가 그 유통망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얼마나 21년에 그 실적이 연결 잡힐지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잡으셨고요. 올해 EPS다가 27배 정도를 적용을 했는데 포드폴 27배면 제가 봤을 때 이런 회사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째 급격히 증가하는 랭킹닷컴 가입자 수, 그리고 40% 이상 증가하는 매출, 그리고 21년 기준 20배를 하회하는 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 관점이다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데 이 회사가 가끔씩 움직이고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한번 고구마 한 서너 개 물 없이 먹은 것 같은 우유 없이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은 있는데 한번 또 랠리를 펼치면 30%의 수익은 그냥 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그래서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전체 시황 좀 체크해 볼게요. 나스닥 미국은 오늘 금요일 날장이 있지만 지금 나스닥은 요게 거의 삼봉이죠. 삼봉. 여기를 깨면 안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거의 다 와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평소에 보여드렸던 것은 나스닥 선물이고 이거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 12,000대를 갖다가 깨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0선, 주황색선이 120선이고 이미 60선을 깬 지 이틀째 됐고 60선을 사수하다가 툭툭 깼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20선과 요거 좀 밑으로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삼봉선, 삼봉선 요거서부터 꼭 여기가 뭐 무 자르듯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선이 되겠죠. 다 같이 걸리는 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12,000원, 12,000선 요 정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로 봤을 때는 여기를 꼭 사수해야 될 지점이고요. 오늘 여기를 또 한번 트라이할 수도 있겠죠. 하방으로.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여기서 한번 밟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 그런 그림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나스닥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최후 보루까지 왔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툭 120선과 여기를 툭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깬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 80% 확보, 20%는 인버스로 걸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건 코스닥인데요. 뭐 복잡한 이런 선 빼고요. 요게 지금 코스닥은 120선에서 지금 막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 주황색이 120선이에요. 여기서 버텨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60선, 60선을 갖다 지금 하락 채널 위에서 자꾸 대롱대롱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팡 뚫어야지 좋은 거라서 60선을 갖다 힘겹게 또 오늘 딱 지지를 했네요. 꼬리 밟고.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처음 오는 60선에서는 반등이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처음 오는 120선에서는 반등이 좀 이루어졌는데 지금 계속 12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툭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단계이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주일 전체 오늘 투탑, 제가 요새 위탑을 안 뽑아드리니까요. 시장이 별로라서 투탑 좀 볼까요? 투탑에서는 역시나 펜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열일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펜엔터테인먼트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좀 떨어지는 날에서도 펜엔터테인먼트가 뭐 중중 상한가까지 갔어요. 상한가까지 가는 바람에 얘가 계좌를 갖다가 방어를 크게 해줬습니다. 오늘은 얘가 펜엔터테인먼트가 사실은 OTT 쪽으로 해갖고 넷플릭스 계약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윤석열 대화 쪽으로 엮였더라고요. 뭐 사회이사가 뭐 윤석열하고 동창이나 만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치 테마주는 꼭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뭐 사돈의 팔춘 지나가다가 한번 식사한 자리 뭐 이런 걸로도 뜹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그걸로 엮여서 떴는데 사실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로 떴기 때문에 좀 이 지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 게 OTT 쪽 관련해서 넷플릭스랑 계약 체결권이 있으면 한 번 더 릴레이팅 할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이게 OCI는 뭐 자주 나오죠. OCI 오늘도 여기가 5일선이 제가 안 그렸는데 보시면 5일선을 보시면요. 네, 5일선 보시면 오늘도 5일선에서 칼같이 밑에서 딱 내려갔다 올라가죠. 네, 오늘도 5일선 공략했으면 이거는 큰 수익이 났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휠러홀딩스 뭐 오늘 이틀 정도 올랐으니까 오늘 5일선 공략 좋았고요. BGF 리테일 역시 5일선 공략 좋았죠. 예, 푸드나무는 좀 조금 안 좋았네요. 이거 이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고 앞으로 위로 5일선 위로 다시 올라났을 때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보면은 이거 뭐 연기금 거는 제가 일주일 다 체크해 드릴 수는 없고요.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외에는 얘는 뭐 그동안 올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금호석유, 현대백화점, 하이트 진로는 어제도 힘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5일선 공략됐으면 최소한 2%에서 3%는 뭐 지금도 수익권일 겁니다. 제가 여기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안 오면 절대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효성첨단 소재 오늘도 조금 많이 올렸죠. 5일선 조금 안 오긴 했지만 힘 좋은 것들은 5일선까지 안 떨어져요. 그 위에서 뭐 두호가 위에서 두세 호가 위에 한두 호가 위에서 좀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또 사모펀드도 OCI, YG엔터, YG엔터는 또 중국하고 뭐 거래 소식 저기 수주 소식이죠. 음원 관련해서 메디톡스 역시나 요 선을 뚫었기 때문에 매우 좋아 보이고요. 뉴 그다음에 A스토리 요런 종목들이 역시나 연기금 들어오고 사모펀드 들어오는데 사모펀드만 들어온 종목들이 아니고 이건 다 연기금과 투신까지 들어온 종목들을 특히 제가 여기다 뽑아놓은 거죠. 역시나 수급이 깡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얘네들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요번 주 일요일에도 제가 이제 위클리 탑픽으로 뽑아드린 건 지금 상황은 안 맞아요. 의미가 없고 연기금 또 기관 수급 특징주 위주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조종장이 1월 중순부터 치더라도 한 달 보름이 됐기 때문에 지금 6주 정도 계속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또 손실 정도도 크실 거고요. 지금은 뭐 단타도 잘 안 됩니다. 시장 나쁠 때는요, 단타, 뭐 밸류에이션, 차트, 무슨 기법 다 소용없습니다. 잡주나 뜨죠.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시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오늘 저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 건데 주식은 또 저는 보면 제가 16년 동안 하면서 언제든지 좋은 종목이면 진짜 존버하면 됩니다. 근데 심리가 문제예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 혹은 뭐 펀더멘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그 아픈 심리를 잡아드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나이는 어리지만 주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식 경험의 약간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걸 갖다가 그래서 멘탈을 좀 잡아드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요 정도까지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시장이 지금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른 무차별 상승장이 아니라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종목 선정과 멘탈이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은 앞으로도 아무리 그 조정이 있더라도 실적 위주로 봐야 하고 또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주가는. 이제 개별 종목별로 실적 잘 나오고 컨센서스 좋은 종목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색깔이 바뀌었죠. 요즘 제가 드리는 종목들 보면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쪽 없죠. 요거 눈치채셨습니까? 최근에는 제가요 컨택 가치주들 그리고 식음료들 또 뭐 화장품주들 의복주들 이런 거 드리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걸러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고서들도요 그런 종목 위주로 나오고 기관도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예, 시장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주도주였던 2차전지라든가 5G라든가 5G 지금 많이 밀리고 있지만 얘네들이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상승 확률은, 상승 탄력은 훨씬 더 언택주들이 크다. 예, 오늘도 보시면은 시장 밀리는데 항공주라든가 의복주들 다 안 밀리잖아요. 컨택 가치주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해 3월 달도 저랑 같이 있으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 한 2년 가까이, 1년 6개월 정도 됐죠. 그때 폭락장에도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감정 계좌에서 인내를 지출해서 버티는 시장이다. 지출한 인내는 시장이 돌아서면 반드시 내 계좌에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감정은행에서 인내심을 지출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막 손절하고 이럴 구간 아니다. 손절은 이미 그 전에 했어서 지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은행에서 인내심으로 지출을 해갖고 그 시장을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없으신 분은 그냥 버티시면 되고요. 현금 비중 많으신 분들 제가 누차 50%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 한 3주째. 그럼 살짝 속으로만 얻으세요. 왜냐하면 위에서 물리신 분들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공포가 극에 달하는 구간에 마구 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포가 살짝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공포지수가 47까지 떨어졌죠. 이게 딱 1년 전 3월 5일에는 어땠습니까? 익스트림 피어 15였습니다. 작년 3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한강에 한쪽 발까지 담궜었습니다. 진짜로. 안 좋을 때였습니다. 지금 거기에 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다음 주에 좀 더 내려와갖고, 만약에 나스닥이 아까 말씀드린 125일선을 갖다가 선물이든 뭐든 깨고 나서 이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지금 그럼 와, 또 이제 더블딥이다. 지수, 코스피는 2000선으로 무너져 내린다. 코스닥은 500 다시 간다. 그런 얘기 막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대세 상승장의 조정장이지,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 대세 하락장은 안 보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렇게 작년 이맘때처럼 이럴 때는요, 컨택 가치죠. 그거는 그 이후에 나왔지만, 무슨 항공주 이런 거 HMM 잘 가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차별 그냥 무조건 내리꽂죠. 지금 어떻습니까? 선별적으로 내리꽂죠. 선별적으로 내리꽂는 것 외에, 올라가는 것들은 차분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대세 상승장이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세 하락장은요, 여기 익스트림 피어가 되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리꽂습니다. 지금 그런 장세 아닙니다. 지금은 기존에 올랐던 언택 주들이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요. 근데 요거 두 가지 꼭 명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약할 때 강한 종목, 강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잡주라서, 진짜 정치 테마 혹은 무슨 이상한 잡주 테마라서 걔네들이 오갈 데 없는 돈들이 글로 가갖고 하고 있는 막 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시장의 정상화 되면 반드시 꺼집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시장이 정상화 되면은. 시장이 지금 비정상 경기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지. 단타쟁이들이. 단타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도 단타 지금 하도 하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시장이 정상화 되면 거기는 꺼지고,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몰리는 종목들이 많죠. 식음료주라든가, 지금 요즘은 오늘도 팬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이런 거 다 좋았지만은 OTT 관련해서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하는 엔터테인먼트 쪽들, 드라마 제작사 쪽들도 있고요.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뜰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뜨면 계속 갑니다. 시장 정상화되면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대세 상승장에서 조정이지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또 시장을 그렇게 제가 판단한다고 시장이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나스닥이 125선에서 장대 음봉으로 밀릴지 안 밀릴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다음 주에 제가 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푹 쉬시고요. 일요일날 저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